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로 놀랍진 않은데요. 제가 살았을 때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와르륵 무너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뉴스로 나왔는데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박사님, 이럴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이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오셨어요. 저도 진짜 대체 뭔 말인가, 코로나19로 가족이 무너졌다니. 안녕하세요 박사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무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블루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뒤에 블루 배경 보이시죠? 저도 그래서 항상 마음이 블루인데, 블루는요 우울증이라고 연결시키는 희한한 분이 있는데, 블루는요 사실은 아주 냉철한 지성을 상징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이 블루인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블루를 또는 본인도 잘 모르면서 뭐든지 인간 심리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색채 전문가라는 분들이 블루를 우울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킬 때 저 화가 나요. 어쨌든 간에 한 정신과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연된 자살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해서 놀라기도 했다는데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제일 1위에 지금 자살 공화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0년 동안요 정부는요 정신과 의사를 앞세워가지고 이 자살 방지 센터 엄청 만들었는데요. 전혀 자살이 줄어들기는커녕 자살이 더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은 뇌나 신경계의 문제, 우울증의 결과로 자살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모르고 내 신경계 우울증 이거를 앵무새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마치 본인들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지금 사기치는 쇼를 지금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자살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정신과 의사 하면 자살 이야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의사는 현재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중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는 자책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전시와 같은 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국가가 나서서 버틸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건 다 노예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주인님 알아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상황이라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울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잃고 어떤 길을 제시는데 전혀 마음을 잃지 못하는 분들의 행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말이 상당히 공허하고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사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생각이 많아져 이렇게 황심서에 사연을 보냅니다. 그렇죠. 황심서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항상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살고 싶고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내 주위에 노예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국가가 나서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약 먹으라 이럴 때 저는 진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 주위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진짜 멋지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K에겐 20대 중후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 하필이면 항공사였고 하필이면 호텔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먼저 항공사 사무직으로 일하던 큰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어 함께 살던 작은아이 역시 확진자가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분들 회사에서 잘리죠.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항공사에서 잘리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항공사는 땅콩 하나 잘못 갖다 줘도 잘리는 거나 아니면 잘리는 상황에 되는 게 엄청난 상황인데 이분도 소송하면서 더 망하고 결국에는 이 정의당에 가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나요? 자, 함께 살던 작은아이 역시 작은 아들이겠죠. 확진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지내지 않아 다니고 있던 호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호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나 다 해가지고 심심하면 지금 해고를 할 구실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되면 일단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이미 몇 주간 못 나가죠. 2주 격리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는 한 달, 2달 완전히 음성으로 나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줘요. 자, 그러면 큰 자녀 역시 둘째 자녀 역시 항공사로부터 호텔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현재 두 자녀는 모두 태어나였으나 큰 아이는 폐가 상당히 망가져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폐만 망가졌겠어요. 마음도 망가지고 지금 본인이 확진자 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 낙인까지 찍혔으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없죠. 만나게 되면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본인이 아픈 데가 없다. 아픈 데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니까 어디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망가져서 저게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려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폐가 망가져서 더 구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건강한데 다른 직장을 못 구해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이게 놀라운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진짜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이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드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동안 자식을 훌륭하게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자식은요, 사실 이미 본인이 20대도 지나고 30대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 불행한 게 아버님이 뭔가 도와줄 수 있다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버님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거고 또 아들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만일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해? 그거를 당신이 지금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할 소리야! 라고 저를 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박사님 진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이 아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참 공감해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걔네들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네가 폐가 아프다니 나는 폐뿐만 아니라 가슴도 아프다야 이러면서 덜어놓을 일은 전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자식 그거 하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땡기지도 않고 지금 울고 싶고 그냥 내가 썰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더 자책하고 자학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아시죠? 예, 이게 부모로서 자식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공감 공유가 아니라 자해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라는 이런 황당한 약간 제정신이 아닌 마음을 잃어버린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무척 화가 나기도 했고, 만약 내가 그 아버지라면 혹은 내가 그 자녀 중 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언급한 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자책하지 마라, 다음 기회를 위해 몸을 낮추고 준비하고 있으라 조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누구한테 이 조언을 할까요? 아들들한테요? 아니면 아버지한테요? 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네, 뻔한 소리죠.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한테는 지금 되게 당황하셨죠? 황당하죠? 이거는요, 지금 선생님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진단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일 거거든요. 자, 그럼 당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은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바로 그것은 본인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그냥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암에 걸렸어? 그럼 내가 뭐 심한 독감에 걸렸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여기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한다면 이 암이 죽을 병이 아니라 당신은 뭐 병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지. 그리고 이 병에서 회복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면 내 몸까지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야. 혹시 그 과정에서 내 병을 잘 치료하겠다고 도와주는 의사가 뭐 약이나 치료법을 알려주면 그것도 참고를 해서 내 몸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암은 충분히 나름대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만일 그거조차도 효과가 없어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운명이 이 정도까지구나를 알고 내가 사는 거니까 내 운명이 뭔가를 좀 더 아는 나의 분명한 마음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자기가 그 병이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거의 혼비백산한 상황에서 주여 살려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알아서 내 운명, 내 마음을 잘 관리해 줄 거라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소위 말해서 마인드리스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없어지고 주님의 인생이 남든지 하나님의 인생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군요, 신생만, 신의 생만 남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의 인생이 되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면 나는 이 땅에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박사님, 만일 박사님 앞에 이 자녀나 아버지가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당신이 이 상황에서 이 병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습니까? 누가 당신의 문제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 질문을 하는 저에게, 황심서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마무리했는데, 이미 제가 다 했죠.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욕망을 가지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훨씬 가성비 좋은 효율성 있는 또 대박을 터뜨리는 비법을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의 주인은 당신이어야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82년생 김지영도 조현병 환자였다. 아영아,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대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